선생님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5.16 군사혁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명분을.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심지어 그렇죠. 지금도 네, 부르고. 네. 그 당시 헌법 뭐 개정된 전문 같은 거 보면 이제 4.19 의거를 자기들이 이뤄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어떠세요? 선생님이 보셨던 입장에서 왜 그들은 자꾸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뭐 지금 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합리화. 예, 자기 네. 합리화. 자신의 행동이 쿠데타하면 어감 그대로 정권을 들 없는 거, 또 뭐 이렇게 되니까 혁명하면 뭔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처럼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전복하려고 한 정권은 당시의 장면 정권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정권서부터 꾸준히 정권 전복을 기도하다가 우스운 얘기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장면 정권이 얻어 걸린 거지. 계속 못하고 있다가. 네네. 그래서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시기서부터 쿠데타 시도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1960년 4.19 네네. 4.19 혁명 때 5월 8일 하려고 했는데 4.19가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 그 우스운 얘기로 그때 자기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네. 땅을 팡팡 치면서 그랬답니다. 학생 나쁜 놈들 우리가 할 걸 이놈들 지들이 했다. 선수를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다시 4.19 1주년이 되는 1961년, 저희가 대학 1학년에 들어가던 해입니다. 네네. 1961년에 그 당시에 사회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데모가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 거니, 사회가 혼란해지고 데모가 심해질 것이다. 이럴 때 쿠데타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회가 혼란해질 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군 부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혹시 사회가 조용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 그 김종필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학생 조직을 만들고 폭동을 유발시키려고 했습니다. 경호실장을 하던 박종규 같은 사람은 전단지를 2만 장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유발시키려고 했는데, 사회 논란을 더 부추기려고 예, 했다는 예.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네네. 서울의 학생들이 전부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돌아서 당시 지금 청와대죠. 당시 경무대 앞으로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침묵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4.19 1주년이 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쿠데타를 시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예, 없었죠. 네. 그러자 다시 날짜를 1961년 5월 12일로 바꾸어서 다시 쿠데타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것이 사전에 누설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흘 후에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16 쿠데타, 박정희의 쿠데타라는 것은 네. 무슨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대상을 전복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들여다보면 우스운 과정, 그냥 되냐 안 되냐 계속 찔러보다가 운이 좋게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다,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이 쿠데타의 발생 조건인데, 이 5.16과 12.12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선생님 그 5.16이 왜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 상황들, 사실 그때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나세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의 뭐 수카르노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유행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 어떤 뭔가 혁신과 사회 변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 5.16을 주도한 박정희라는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우선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변신을 한 사람이지요. 박정희 개인을 본다면? 그렇죠. 원래는 문경에서 옛날 소학교, 오늘날 교육은 국민학교 교사를 하다가 3년을 근무하다가 1940년에 만주로 가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 육사에 가지 못했던 까닭은 나이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죠. 그 만주라는 것은 당시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과를 수료하고 나서 2년 후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된 거죠. 이에 따라서 박정희는 1932년 5월 15일에 발생한 5.15 사건, 실제 5.15 쿠데타 미수 사건입니다. 또 1936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2.26 사건, 실제 2.26 쿠데타 미수 사건, 두 미수 사건입니다. 이 5.15 사건과 2.26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병주 작가가 쓴 책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 대단히 찬양을 하고 술만 먹으면 5.15, 2.26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장면 정권 형태하고 비슷한 것이 1920년대 일본은 나름대로 대단히 민주적인 사회였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1920년 후반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바람에 정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그 소위 육군 황도파 군인들이 민간 정부를 타도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5.15, 2.26 사건 쿠데타였습니다. 그럼 그때 30년대 때 뭐 기타 이키라든지 일본의 구구파들의 영향이 강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정신적 영향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26 쿠데타도 기타 이키에 영향해서 된 거고, 그리고 기타 이키도 사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 이키를 과연 박정희가 연구했는지 안 연구했는지 그건 알려진 게 없고, 어쨌든 영향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당할 정도의 인물이었고 그렇죠. 다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쿠데타의 발생 어떤 원인을 찾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 조건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적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또는 5.18 때도 그렇고 또 5.16이나 뭐 이런 사태 때 매번 우리가 항상 묻는 것은 미국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소 양 진영 간의 대립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자기의 우방을 최대한 넓혀야 하고, 그래서 우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의 내적 속성 그 자체보다는 일단은 반공이냐 아니냐, 이게 미국의 선택의 최우선 조건이 됐다. 그것이 국제정치적 상황의 냉혹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간섭을 못한 또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큐바 침공을 실패한 데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큐바 침공을 했다가 실패를 해갖고 참 입장이 곤란하던 시절인데 다시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손을 댔다가 만일에 실패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체제, 그렇죠. 다른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나 공사주의 체제로 바뀔 수가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막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한 나라들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가 다른 모든 사회가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생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군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훨씬 더 근대적 기술 또는 조직 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고 토론이라는 게 없죠.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면 따르는 거죠.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이런 민중들의 열망을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삼아서
그런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표출한 것 이렇게 사실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어찌됐건 뭐 좋은 집안 엘리트 집안 출신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전반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좀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그렇죠? 민중주의적 요소가 없이는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군대 만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예. 오늘날 현대 기준에서는 그런 뭐 엘리트다, 선진 예. 조직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아닌가요? 다르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이 관계가 역전이 되는데요. 네. 당시를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 네. 부대찌개라는 음식 아시죠? 좋아합니다. 그 음식의 유래가 결국 이제 미군으로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이 결국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됐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미군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집단이 그나마 군대죠. 군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을 또 받는 것이 군 외곽에 있는 조직들이고. 지금 뭐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앞질러서 그 12.12를 얘기하자면 그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죠. 바로 이 6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이 우방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유학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투자도 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면 무기 체계가 비슷해지고요. 작전 개념이 같아지고 그다음에 언어가 통하게 되고 미국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런 소수 엘리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철저하게 친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미 6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그런 군부 엘리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미국 입장에선 그 사회에 아주 특별한 친미 그룹이 권력을 장악한 거니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싫은 집단은 또 아니고 용인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막 얘기 나누는데 뭔가 막 적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씀 계신 거죠? 우선 그 5.16 쿠데타를 놓고 볼 적에 네. 왜 무기를 들고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부 내 사정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군부 내 사정. 아니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게 네. 박정희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김종필로 상징되는 648기나 혹은 네. 거기에 뭐 645기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 참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군부 내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첫째가 인사적체 문제입니다. 인사적체. 인사적체.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생년월일이 1917년이죠. 네. 그런데 당시 육군참모총장 하던 사람 장도영은 6살이나 아래입니다. 아, 더 젊었어요? 젊어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교사를 지내다가 갔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전부 박정희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 사람들이 100여 명이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전부 장성으로 승진을 합니다. 해방 초기에 미국이 군사영어학교를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게 사실상 뭐 641, 2기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백선엽, 장도영 같은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과 실제로 뭐 김종필 같은 648기생과 나이 차가 거의 없다. 그렇죠. 오히려 박정희 나이가 더 많고. 박정희 나이가 많고 아, 통계를 보니까 이렇대요. 648기생의 경우 네. 소위에서 소령까지 승진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네. 소령에서 중령까지 승진하는 데는 극단적인 경우에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만년 소령이죠. 그러네요. 네네. 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석재라는 사람이 있죠. 648기인데 네. 이석재라는 사람이 너무나 봉급을 타고 보름이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별도로 뭐 노점상을 한다든지 장사를 해서 네. 생계를 꾸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복고시를 준비하자고 해서 아, 군인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복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복고시를 준비해서 5.16 쿠데타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박정희가 조직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까닭이 먹고 살라고 직업을 바꾸려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가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되죠. 그 남들이 사정 모르고 보면 준비된 인재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생존의 어떤 이러한 수단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할 때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그 생활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4.16 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도 사실상 이승만 정권 때 어떤 그런 군부 요직 수뇌부들은 잘 이렇게 밀려나거나 재정리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안 됐죠. 또 그 국내 사정으로 보면은 장면 정권이 무능했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네, 네. 국내에서도 그 협조한 사람이 장도영과 윤보선입니다.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고요? 장도영의 경우에는 사실 5.16 쿠데타를 몰랐죠. 네. 근데 박정희 쪽에서는 사전에 통지를 했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장도영은 절대 그건 아니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 5.16 쿠데타 중에 편지를 씁니다. 한국 쿠데타 참 이상한 게 육군 참모총장한테 반란군 수괴가 편지를 씁니다.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중간에 막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를 안 하고 건사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한 쿠데타가 있죠. 편지를 씁니다. 그런 그 편지를 쓰고 또 그걸 편지를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탱크를 빨리 동원해가고 빨리 진압해서. 진압을 해야 될 텐데 그 별로 큰 진압하는 행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정쩡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가 5월 16일 날 당일날 왜 박정희하고 같이 청와대로 윤보선 대통령을 뭐하러 둘이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합법적 육군 참모총장하고 반란군 수괴하고 둘이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멋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계엄령이 내 허가 받지 않고 선포된 거니까 무효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방송까지 했습니다. 장관인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와서 사태를 해결해라. 항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장도영이나 윤보선이 보여준 모습은 나중에 그 최규하 대통령,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걸 제가 해줬었던 최규하 대통령 거의 좀 비슷한 행동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이 공화국 질서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데타는 성공하거나 진압되거나 아니면 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내전으로 가지 않도록 그냥 타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변명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네네. 확실하게 진압할 수 없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한번 그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그 당시에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수의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조금 낮지 않았나. 네, 아니 그 너무 이렇게 소프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현재 첨예한 주제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반복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서 공교롭게 이분들도 회고록에다가 현장에서 참여했는데 난 참여하지 않았다.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도 나는 이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비슷한 마타도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좀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의식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좀 12.12 군사 반란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